물비 냄새가 진하게 감도는 오전, 목포의 오래된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출근길을 재촉하고 트럭이 오가며 짧은 경적을 울렸다. 그런데 그 소리 사이로 무언가 끊어질 듯한 울음이 섞여 있었다. 금속이 갈라지는 듯한,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는 존재의 울음이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우는 줄 알았지만 그것은 한 마리 진돗개 새끼가 내는 소리였다. 소리가 났던 골목에는 젖은 타이어 하나가 버려져 있었고 그 속에 어미개가 몸을 끼운 채 웅크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지나가며 고개를 돌렸고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들은 화면을 확인하고 짧게 웃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누군가는 요즘엔 이런 것도 뉴스거리네라며 한마디 던지고 사라졌다. 그 울음은 아무리 비가 떨어져도 사라지지 않았다. 소리는 희미해지지 않고 오히려 공기 속에서 퍼져나가며 사람들의 귀를 긁었다. 남재호는 그 울음을 듣고 걸음을 멈췄다. 그는 56살, 30년 넘게 전기 수리 일을 하다 건강 문제로 일을 그만둔 지 1년째였다. 사람들과의 대화가 점점 줄고 하루 대부분을 혼자 보내는 일이 익숙해진 지 오래였다. 그날도 그는 빈 병을 정리하러 나왔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울음은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만들었다. 목포는 작고 조용한 도시지만 그런 소리는 드물었다. 그는 잠시 귀를 기울였다. 분명히 살아있는 존재가 고통을 참고 있는 소리였다. 그는 골목 안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거기 녹슨 배수관 옆에 진돗개 한 마리와 새끼 한 마리가 있었다. 어미의 몸통에는 오래된 타이어가 엉켜 있었고 거기 묶인 노끈이 털 사이로 파고들어 있었다. 개는 짖지 않았다. 대신 숨소리만 들렸다. 새끼는 어미의 다리 밑에 바짝 붙어 몸을 숨기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가며 한두 번쯤 시선을 주었지만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다. 몇몇은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렸고 몇몇은 불쌍하다고 중얼거렸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재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동물을 좋아하지만 길거리 개를 본 적은 많았고 대부분은 금세 사라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울음이 그를 붙잡았다. 그는 가까이 가지 않았다. 어미 개의 눈빛은 살벌했다. 그것은 공격이 아니라 절박함이었다. 재호는 그 눈빛에서 자신을 봤다. 세상을 믿기 어렵게 된 눈빛이었다. 그는 조용히 주머니를 뒤져 점심으로 먹으려던 김밥 반 토막을 꺼냈다. 그것을 멀찍이 두고 한 발짝 물러섰다. 개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새끼가 머리를 들었다가 이내 어미의 다리 밑으로 숨었다. 비가 더 세졌다. 길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은 흙탕물을 튀기며 지나갔다. 사람들은 우산 아래서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아무도 그 모자의 존재를 진심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재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세상은 아픔보다 화면이 먼저구나. 그 문장은 스스로에게 던진 것이기도 했다. 그는 한때 사고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려다 크게 다친 적이 있었다. 그 후로 그는 신중해졌고 무언가에 개입하기보다 관찰하는 쪽을 택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그는 자신이 또다시 외면한다면 이 울음이 귀에서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걸 직감했다. 그는 거리의 끝에서 잠시 멈췄다. 어미개가 타이어를 끌며 조금씩 움직였다. 그 움직임은 고통스러웠지만 의지가 있었다. 새끼는 따라가며 어미의 몸 옆에 몸을 비볐다. 그 장면은 재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지난 겨울 라디오에서 들은 동물구조센터 번호가 떠올랐다. 그는 손가락이 젖은 채로 번호를 눌렀다. 전화를 받는 사람의 목소리는 익숙하게 차분했다. 그는 위치를 설명하고 상황을 말하고 기다리겠다고 했다. 통화를 마치자 어미개가 그를 쳐다봤다. 서로의 시선이 맞닿았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안에는 경계와 피로 그리고 미세한 체념이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시간을 재는 것조차 의미 없었다. 비는 점점 굵어지고 세상은 계속 움직였다. 누군가 웃으며 요즘은 이런 것도 찍어야 조회수가 나온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재호는 듣지 못한 척했지만 그 말이 마음을 찔렀다. 그는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사실 바뀐 건 속도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었다. 모두가 더 빠르게, 더 멀리 가려고 했고 멈추는 사람은 점점 사라졌다. 한참 후 어미개는 다시 몸을 일으켰다. 타이어가 끌리며 돌 위를 긁었다. 새끼는 그 옆에서 따라 걸었다. 두 생명은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천천히 길을 따라 나아갔다. 재호는 발걸음을 맞추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걔는 계속 움직였고 그는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살아있으려는 의지였다. 그는 비닐봉지 속에 있던 물병을 꺼내 길가에 두었다. 그 옆에는 조심스레 김밥의 나머지 조각을 올려놓았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다. 어미개가 그를 한번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지만 잠깐의 정지가 있었다. 새끼가 먼저 다가가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다시 숨었다. 그 짧은 순간 재호는 이상하게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기다렸다. 비는 여전히 내렸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빴다.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발길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어깨너로 두 마리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간이 만든 세상에서 동물은 인간의 거울일지도 모른다. 한참 후 어미개가 움직였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타이어를 이끌며 그러나 방향은 골목 밖이었다. 새끼가 그 옆을 따라 나섰다. 그 모습은 이상하게 침착했다. 절망 속에서도 질서가 있었다. 재호는 느렸다. 그러나 그 느림이 유일한 선택이었다. 그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구조센터가 올 때까지 그는 그 자리를 지키기로 했다. 그의 신발 아래로 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한때 세상이 잔인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 잔인한 건 세상 자체가 아니라 아무도 멈추지 않는 시간이라는 걸 알았다. 울음은 여전히 희미하게 들렸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게 들렸다. 더 이상 단순한 고통의 소리가 아니라 버티는 생명의 소리로 들렸다. 남재호는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목포의 어느 골목에서 세상이 외면하는 두 생명을 지켜보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결심이었다. 누군가는 그냥 지나가고 누군가는 찍고 떠나겠지만 자신만큼은 기다리겠다고. 기다림은 구원의 첫 번째 언어라고 그는 믿었다. 비는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의 발자국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한 사람의 마음만큼은 그 자리에서 멈춰 서 있었다. 그는 그날 비에 젖은 진돗개의 울음을 통해 잊고 있던 감정을 떠올렸다. 오래전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었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한 무력감.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바뀌지 않는다는 단순한 진실. 그렇게 하루의 첫 장은 열렸다. 한 남자와 두 마리의 개, 그리고 세상의 무심함 사이에서 아주 미세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남재호는 구조센터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뒤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의 손은 젖었고 바지는 이미 무겁게 늘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어미개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고 새끼는 어미의 다리 사이에 붙어 있었다. 재호는 멀찍이 떨어진 채 조용히 지켜봤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사이에서 머물렀다. 비는 잦아들 기미가 없었다. 재호는 어깨에 묻은 물기를 털지도 않았다. 그는 그냥 바라보았다. 어미개는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타이어를 조금 끌며 자리를 옮겼다. 그 작은 움직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재호는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새끼는 어미의 옆구리에 몸을 바짝 붙였다. 둘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너무 컸다. 그는 오래전에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다.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단순한 마음. 세상이 너무 차가워져서 그 마음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던 지난 세월이 스쳐갔다. 젊었을 때 그는 전기를 고치러 다니며 사람들의 집을 자주 방문했다. 그때는 종종 낯선 집에서 따뜻한 밥 한 끼를 얻어먹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관계가 거의 사라졌다. 사람들은 경계했고 서로의 존재를 쉽게 의심했다. 그 사이에서 그는 조용히 늙었다. 그는 문득 어미개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시선은 단단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눈빛이었다. 재호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약간 끄덕였다. 그 작은 동작조차 조심스러웠다. 마치 그것이 신뢰의 시험이라도 되는 듯했다. 그러나 어미개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단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비닐봉지를 꺼내 물 한 병을 다시 꺼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운 곳에 내려놓았다. 그러나 바로 앞까지는 가지 않았다. 거리의 감각은 중요했다. 너무 다가가면 두려움을 주고 너무 멀면 의미가 없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최소한의 거리를 알고 있었다. 그때 어떤 남자가 그 옆을 지나갔다. 남자는 흘깃 보더니 혀를 찼다. 이런 건 그냥 시에서 알아서 하지 않나. 그 말은 짧았지만 재호의 마음에 남았다.
세상이 그렇게 변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모두가 누군가를 탓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다시 시선을 돌리자 새끼 개가 물병 쪽으로 조금 다가가 있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기적처럼 느껴졌다. 재호는 숨을 멈추고 지켜봤다. 새끼는 물 냄새를 맡고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어미개가 다시 몸을 움직이자 그대로 주저앉았다. 어미는 아직 사람을 믿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오직 주변의 위험을 계산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호의 다리는 저려왔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기다림이 언젠가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한때 병원에 실려갔을 때 간호사가 말하던 한 문장을 떠올렸다. 기다림도 치료의 일부예요. 그 말이 이 상황에도 어울렸다. 어미개는 타이어를 다시 끌었다. 소리가 날 때마다 새끼가 몸을 움찔했다. 그럼에도 두 생명은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생존의 행위였다. 재호는 그들이 향하는 방향을 따라 몇 걸음 뒤따랐다. 너무 가까이 가지 않기 위해 발걸음을 조심했다. 한참을 그렇게 걷다 보니 어미개가 멈췄다. 타이어가 벽에 닿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다. 새끼는 그 옆에 앉아 눈을 껌뻑였다. 재호는 그 모습을 보며 전화를 다시 확인했다. 구조센터에서는 출발했다고 했다. 그는 안심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밀려왔다. 그때 어떤 젊은 여성이 그곳을 지나갔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 휴대폰을 들이댔다. 세상에, 이런 장면 처음 봐. 그녀의 목소리는 호기심과 연민이 섞여 있었지만 행동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영상을 찍고 떠났다. 재호는 그 뒷모습을 보며 쓴 웃음을 지었다. 연민이 기록으로만 남는 시대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회한이 쌓였다. 그는 한때 현장에서 감전사고를 당했을 때 주변에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도 사람들은 구경만 했다. 자신이 살아남은 건 단지 운이었을 뿐이었다. 지금의 상황이 그때와 다르지 않았다. 그는 그때 자신이 느꼈던 고립을 이 동물들이 똑같이 겪고 있다고 느꼈다. 어미개는 비틀거리며 다시 타이어를 끌기 시작했다. 새끼는 그 옆을 따라갔다. 재호는 한 발 물러서서 그들을 지켜봤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이 두 생명에게 인간은 두려움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믿고 있었다. 두려움 끝에는 언젠가 신뢰가 찾아온다는 것을. 그는 주머니에서 젖은 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았다. 손끝에서 물이 떨어졌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뿐임을 알았다. 그저 기다리는 것. 구조대가 오고 이 두 생명이 조금이라도 안정을 찾을 때까지. 비는 여전히 내렸다. 하늘은 흐렸지만 재호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그는 한 발짝 물러나 전신주에 기대섰다. 눈앞에서 어미개가 새끼를 감싸며 몸을 낮췄다. 타이어가 여전히 그녀의 몸을 조이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체념이 아니라 생존의 계산이 있었다. 그는 그런 눈빛을 예전에 본 적이 있었다. 회사 동료가 빚으로 집을 잃고 마지막까지 서류를 챙기던 그날의 표정이었다. 세상이 무너져도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려는 사람의 얼굴. 지금 이 어미개에게서 그는 그 표정을 다시 보고 있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주변의 소음은 여전했지만 그는 이제 들리지 않았다. 오직 그 두 생명의 존재만이 마음속에 남았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오랜 세월 동안 무감각하게 지나왔던 감정들이 조금씩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구조센터 직원에게서 연락이 왔다. 10분 안에 도착합니다. 그 말에 재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 10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그는 시선을 떼지 못했다. 어미개는 여전히 긴장했고 새끼는 어미의 다리를 핥으며 안정을 찾으려 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두려움 속에 인간이 개입하는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다. 한 번의 잘못된 접근이 모든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이번엔 제때 도착하길. 그날 남재호는 세상이 얼마나 냉담해졌는지를 다시 배웠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서도 한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도 알았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은 채. 그것이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비는 조금씩 약해졌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씨 하나가 켜지고 있었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아주 미약하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불빛. 그 불빛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며 그는 다시 어미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도 어렴풋이 같은 빛이 비쳤다. 남재호는 구조센터 직원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며 계속해서 두 마리의 진돗개를 바라봤다. 어미개는 조금도 긴장을 풀지 않았다. 타이어는 여전히 몸통을 조였고 줄이 스칠 때마다 털이 움찔거렸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이상한 침착함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두려움과 결심이 섞인 표정으로 읽었다. 새끼는 어미의 옆구리에 얼굴을 묻고 있었지만 가끔씩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다. 그 눈빛은 아직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수한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재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저 눈빛을 지켜야 한다. 새끼의 눈에는 아직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지 않았다. 그러나 어미의 표정은 달랐다. 그것은 인간을 믿지 못하게 된 존재의 표정이었다. 그는 그 차이를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저렸다. 그때 구조센터 차량이 골목 입구에 도착했다. 빗소리 사이로 낮은 엔진음이 섞였다. 노란색 조끼를 입은 두 사람이 내렸다. 그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장비를 챙겼다. 한 사람은 천천히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움직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놀라면 도망갈 수 있어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인간의 서두름은 언제나 상처를 낳았다. 센터 직원은 한 명이 앞쪽에서 천천히 접근하고 다른 한 명은 뒤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그들의 동작은 빠르지 않았다. 비에 젖은 길 위로 신중한 발자국만 남았다. 어미개는 그 움직임을 바로 알아차렸다.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공기 속을 흘렀다. 새끼는 놀라서 몸을 움츠렸다. 재호는 손을 들고 말했다. 제가 좀 멀리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물러났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조용히 기다리는 것뿐임을 알고 있었다. 구조대원 중 한 명이 작은 그릇에 물을 따르고 그 옆에 사료 몇 알을 놓았다. 어미개는 시선을 떼지 않았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몸은 그대로였다. 새끼가 코를 킁킁거리며 그릇 쪽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어미개가 몸을 약간 옆으로 돌렸다. 타이어가 삐걱거렸고 새끼는 다시 물러섰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였다. 구조대원들은 손짓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았다. 시간이 길게 늘어졌다. 재호는 가슴이 점점 조여왔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제발 놀라지 마라. 어미개가 작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다. 그 시선이 다시 재호를 향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두려움, 피로, 그리고 어렴풋한 의문. 그는 그 시선을 받아들이며 아주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새끼가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천천히 신중하게 코로 냄새를 맡고 그릇에 닿았다. 물 한 모금을 삼켰다. 어미개가 몸을 떨었지만 이번엔 막지 않았다. 구조대원 중 한 명이 숨을 죽였다. 그 작고 평범한 행동이 이 모든 상황을 바꿔놓을 수도 있었다. 재호는 그 광경을 보며 이상한 따뜻함을 느꼈다. 그것은 오래된 기억의 조각이었다. 몇 년 전 병원에서 의식이 돌아왔을 때 간호사가 건네준 첫 잔의 물. 그때 느꼈던 생존의 실감이 이 장면과 겹쳐졌다. 물 한 모금이 생명과 신뢰를 잇는 다리가 된다는 사실. 어미개의 시선이 조금 흔들렸다. 구조대원이 천천히 한 걸음 다가섰다. 손에는 낡은 수건이 들려 있었다. 그 손끝이 바닥을 스칠 때마다 조용한 물소리가 났다. 어미개는 여전히 경계했지만 이제 그 눈빛에는 완전한 공포가 없었다. 재호는 자신의 숨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다. 그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구조대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이에요. 다른 한 명이 천천히 어미개 쪽으로 다가가 줄을 확인했다. 노끈은 젖어 있었고 털 사이로 깊게 파고들어 있었다. 그들이 움직이는 동안 새끼는 다시 어미의 다리 쪽으로 몸을 붙였다. 재호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손끝을 꼭 쥐었다. 그 안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지금 이 침묵이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있었다. 노끈이 조금씩 풀렸다. 그 순간 어미개의 몸이 움찔했다. 구조대원은 손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다시 기다렸다.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다. 다시 손이 움직였고 매듭이 풀렸다. 타이어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모두가 움직임을 멈췄다. 어미개는 눈을 크게 떴다. 그러나 도망치지 않았다. 몸을 낮추고 새끼를 감싸 안았다. 그 눈빛 속에는 혼란과 안도,
그리고 깊은 피로가 함께 있었다. 구조대원은 그 상태로 몇 초간 그대로 있었다. 그 후 조용히 손을 내리고 물러섰다. 재호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긴장했는지 깨달았다. 손바닥이 젖어 있었다. 그러나 그 젖음은 비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살았다. 그 말은 개를 향한 것이기도 하고 자신에게 향한 것이기도 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는 무언가를 구할 수 있다는 감정을 잊고 살았다. 하지만 지금 단 한 번의 순간이 그 감정을 되살렸다. 구조대원들은 조심스레 타이어를 옮기고 줄을 잘랐다. 어미개의 몸에는 줄 자국이 깊게 남아 있었다.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야 사라질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은 상처라기보다 증거였다. 견뎌냈다는 증거. 새끼는 어미의 다리를 핥았다. 어미는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그 속에는 확실한 안정이 있었다. 재호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이름을 떠올렸다.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렸다. 소아, 빛나. 소아는 작고 강한 이름, 빛나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그 이름이 입술에서 흘러나오자 이상하게 자연스러웠다. 구조대원이 말했다. 이제 차로 옮기겠습니다. 어미개는 다시 긴장했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그들은 천천히 담요를 펼치고 몸을 감싸 안았다. 새끼는 그 옆에 붙었다. 모든 것이 조용했다. 재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빗소리 속에는 다른 울림이 섞여 있었다. 살아남은 존재들의 숨소리,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의 리듬. 그는 그날 처음으로 오래된 신앙처럼 믿음을 느꼈다. 사람과 동물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도 한순간의 신뢰만으로 세상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그 믿음이 작고 약해도 그것이 세상을 지탱한다는 확신이 그의 가슴 한켠에 피어올랐다. 차문이 닫히고 구조대원이 고개를 숙였다. 재호는 손을 들어 인사했다. 그 손짓 하나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자 그는 비에 젖은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겠지. 그리고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 마리의 진돗개가 있었다. 그 울음, 그 눈빛,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그 조용한 숨. 그것이 남재호의 삶 속에서 잊히지 않을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구조센터에 차량이 떠난 뒤 남재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차가 사라진 거리에는 여전히 빗소리가 남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내리고 몸을 돌렸다. 마음속에는 묘한 공허함이 생겼다. 무언가를 구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세상 어딘가에 여전히 남아있을 다른 고통을 떠올리게 하는 허무함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다. 그것도 삶의 일부라 생각했다. 며칠이 지나도록 그날의 장면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재호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펼쳤지만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타이어 소리, 비에 젖은 털, 그 작고 떨리던 눈빛이 떠올랐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그 자리에서 멈췄을까? 그것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잊고 살던 무언가를 그날 다시 본 것 같았다. 그는 구조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며칠 전 목포에서 진돗개 2마리 구조된 건 어찌 됐나요? 직원은 잠시 전산을 확인하고 말했다. 지금 보호 중입니다. 어미와 새끼 모두 건강은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재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그는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구조센터의 위치를 검색했다. 차로 1시간 거리였다. 그는 그 거리를 며칠 동안 머릿속에서 그려봤다. 단순히 궁금해서 가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 그저 확인하고 싶었다. 그 눈빛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며칠 후 그는 도시락과 작은 수건을 챙겨 구조센터로 향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눅눅했다. 그는 차 안에서 음악을 틀지 않았다.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뉴스 소리도 끄고 오직 도로의 소리만 들었다. 한참을 달려 도착했을 때 직원 한 명이 그를 맞았다. 전화 주셨던 분이죠?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보호실 안쪽으로 안내했다. 문을 지나자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다. 몇 개의 우리 안에 구조된 동물들이 있었다. 직원이 한쪽 구석을 가리켰다. 저기 2마리예요. 그는 천천히 다가갔다.
금속 울타리 너머 그곳에 어미개와 새끼가 있었다. 어미는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새끼는 옆에 붙어 잠들어 있었다. 상처는 아물고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그는 그 눈빛을 보자마자 한숨이 새어나왔다. 살아 있었다. 그러나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처음엔 사람을 전혀 믿지 않더니 이제는 조금 나아졌어요. 밥도 잘 먹고 눈도 마주쳐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손을 우리에 대지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눈앞에 어미개는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새끼가 꿈틀거리며 눈을 떴다. 그는 그 작은 몸을 보며 마음이 울렁거렸다. 세상은 너무 쉽게 상처를 만들지만 회복은 항상 느리다. 그러나 느림 속에만 진짜 변화가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새끼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다시 어미에게 몸을 붙였다. 그 장면은 아주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말이 담겨 있었다. 직원은 종이에 무언가를 적으며 말했다. 입양 문의가 몇 건 들어오긴 했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어미가 아직 완전히 마음을 놓지 못해서요. 재호는 대답 대신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세상에는 마음을 놓지 못한 존재가 얼마나 많은지를. 그는 그날 보호소를 나서며 짧은 편지를 남겼다. 이 아이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 세상을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서명을 했다. 그의 이름 옆에는 낯설게 느껴지는 단어가 있었다. 후원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바빴다. 휴대폰을 보며 걷고 차에 올라타며 통화를 했다. 세상은 변함없었다. 그러나 재호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구조의 현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선택이었다. 누군가는 지나쳤고 누군가는 멈췄다. 그리고 그 차이가 생명을 갈랐다. 며칠 뒤 보호센터에서 메시지가 왔다. 남재호님, 진돗개 2마리 상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산책 훈련 시작했습니다. 그 한 줄의 메시지가 이상하게 벅찼다.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어미개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있었지만 동시에 약간의 여유가 생겨 있었다. 그는 다시 구조센터를 찾았다. 이번에는 직원들이 익숙하게 인사했다. 다시 오셨네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 더 보고 싶어서요. 그가 우리 앞에 섰을 때 어미개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새끼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냄새를 맡았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그에게는 큰 의미였다. 두려움 속에서도 신뢰를 배우는 과정, 그것이 생명의 본능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천천히 종이컵에 담은 물을 꺼냈다. 직원이 미리 준비해 준 것이었다. 그는 그 물을 우리 앞에 두고 물러섰다. 새끼가 냄새를 맡고 혀로 한번 핥았다. 어미는 그 모습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 순간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무 소리도 냄새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이 조용한 장면 하나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사람과 동물이 서로를 바라보는 단 한 번의 순간. 말이 없어도 통하는 신호.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살아있다는 건 결국 서로를 알아보는 일이다. 그는 보호소를 나서며 직원에게 인사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이름이 생겼어요. 어미는 소아, 새끼는 빛나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재호는 놀라서 웃었다. 그 이름은 며칠 전 자신이 마음속으로 불렀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세상이 아주 조용히 대답해 준 것 같았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의자에 앉았다. 커피가 식는 냄새가 났다. 그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나쁜 종류의 불안이 아니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감각이었다. 세상 어딘가에서 2마리의 진돗개가 자신만의 속도로 회복해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어미개는 타이어 없이 걸었다. 새끼는 그 옆에서 뛰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지만 그 장면은 완벽했다. 그는 꿈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새벽이 오자 눈을 떴다. 마음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확실한 온기가 있었다. 남재호는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구조센터를 찾았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단지 마음이 그곳으로 향했을 뿐이었다. 직원들도 이제는 그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오늘도 오셨네요. 그는 짧게 인사하고 익숙하게 보호실로 향했다. 소아와 빛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예전의 공포는 줄었고 대신 조심스러운 기대가 섞여 있었다. 소아는 여전히 조용한 성격이었고 낯선 사람의 기척에 몸을 굳히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재호가 들어서면 긴장을 풀었다. 빛나는 어미를 따라다니며 그를 바라봤다. 재호는 울타리 앞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끔 조용히 물을 놓고 손을 움직이지 않은 채 기다렸다. 그러면 빛나가 천천히 다가와 냄새를 맡았다. 그런 날이 조금씩 늘었다. 직원은 말했다. 이 아이들은 운이 좋았어요. 처음엔 살아남기 힘들 거라 했는데 이젠 완전히 달라졌죠.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는 운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다. 그것은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했다. 누군가 한번 멈춰서서 도와줬기에 지금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을 떠올리지 않았다. 그저 그날의 울음이 세상에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다. 그날 센터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직원이 말했다. 혹시 입양 생각 있으세요? 재호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돌렸다. 입양이요? 직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요즘 이런 아이들을 받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요. 신뢰를 회복하려면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요. 혹시 여건이 되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마음속에 무언가가 흔들렸지만 바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계속 생각했다. 지금 자신의 삶은 조용했다. 아내를 떠나보낸 뒤 혼자 사는 집은 크지도 작지도 않았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뉴스 채널을 켰다. 하지만 그 반복 속에서 느껴지는 공허함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만약 그 공백을 누군가 메울 수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 그리고 어느 날 다시 센터를 찾았다. 직원은 그를 보자마자 알아봤다. 결정하셨어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소아와 빛나를 데려가고 싶습니다. 직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정말요? 그럼 입양 절차를 진행하죠.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그의 손이 약간 떨렸다. 설레거나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저 오랜만에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사실이 낯설었기 때문이었다. 직원은 필요한 절차를 설명하고 몇 가지 물품을 준비했다. 당분간은 조심해야 해요. 특히 소아는 낯선 소리에 예민할 수 있어요. 재호는 모든 말을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그날 오후 그는 2마리의 진돗개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차 안은 조용했다. 소아는 뒷좌석 구석에 몸을 웅크렸고 빛나는 어미의 옆구리에 붙어 있었다. 그는 미러를 통해 그들을 몇 번이나 확인했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스쳤다. 이건 책임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다. 소아는 처음엔 움직이지 않았다. 빛나가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고 바닥을 걸었다. 그 작은 발소리가 집 안 가득 퍼졌다. 그 소리가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비어있던 공간이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야.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첫날 밤 소아는 거의 잠들지 않았다. 작은 소리에도 눈을 떴고 문 쪽을 바라보았다. 빛나는 어미의 옆구리에 기대어 얌전히 있었다. 재호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불을 끄지 않은 채 의자에 앉아 그들의 숨소리를 들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졌다. 며칠 뒤 소아는 조금씩 마음을 놓기 시작했다. 밥을 먹을 때 재호가 근처에 있어도 도망가지 않았고 빛나는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재호는 그 변화를 조심스레 지켜봤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신뢰는 천천히 만들어야 했다. 어느 날 오후 재호는 현관 앞에 앉아 있었다. 소아가 다가와 문 앞에서 멈췄다. 빛나는 그 옆에 섰다. 2마리의 눈이 동시에 그를 향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바깥의 공기가 들어왔다. 소아는 잠시 주저하다가 한 발 내딛었다. 빛나도 따라 나섰다. 그 짧은 순간 그는 숨이 멎을 만큼 벅찼다. 그들에게 세상은 아직 낯설고 두려운 곳이었지만 그 한 걸음은 커다란 변화였다. 그날 이후로 재호는 매일 같은 시간에 2마리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처음에는 몇 미터밖에 가지 못했지만 점점 거리가 늘어났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소아는 경계했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빛나는 사람들의 발소리를 궁금한 듯 바라봤다. 그들은 세상에 적응하고 있었고 재호는 그들의 속도를 따라갔다. 어느 날 길가에서 아이 한 명이 빛나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빛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꼬리를 흔들었다. 소아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재호는 그 장면을 마음속에 새겼다.
그 안에는 살아남은 존재들의 강인함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그는 두 마리에게 물을 주고 조용히 말했다. 잘했어. 오늘은 멀리까지 갔네. 소아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만 있지 않았다. 조심스러운 신뢰와 함께 아주 작은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밤이 되자 그는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았다. 두 마리는 그 옆에 누워 있었다. 빛나는 천천히 잠이 들었고 소아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둘 사이에는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따뜻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도 필요한 구원이었다. 창문 밖으로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날의 빗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이번엔 다르게 들렸다. 슬픔의 소리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생명의 리듬처럼. 남재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물을 끓였다. 커피 냄새가 퍼질 때쯤이면 소아가 조용히 거실 쪽으로 걸어 나왔다. 빛나는 그 뒤를 따라왔다. 어느새 이 집의 아침은 새 존재의 리듬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커피를 들고 창가에 서서 그들의 움직임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그날도 그는 두 마리에게 밥을 주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오자 빛나가 먼저 문턱을 넘었다. 소아는 잠시 멈췄다가 그 뒤를 따랐다. 둘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재호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처음 이들을 만났던 날, 그 차가운 울음이 지금 이 평온한 걸음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 길 위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바빴다. 몇몇은 그를 보고 미소를 지었고 어떤 이는 그냥 지나쳤다. 빛나는 아이를 보면 꼬리를 흔들었고 소아는 아직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도망치려는 긴장감이 없었다. 오히려 조용한 판단이 있었다. 세상을 조금은 믿어보기로 한 존재의 눈빛이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시장 근처를 지나며 잠시 멈췄다. 가게 앞에 있던 노인이 그들을 보고 말을 걸었다. 이 진돗개들 참 예쁘네요. 데려온 지 오래됐어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2달쯤 됐습니다. 노인은 감탄하듯 말했다. 처음엔 힘들었겠어요. 사람 손 안 탄 애들은 마음 열기 쉽지 않거든. 그 말에 그는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괜찮아졌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소아는 창가에 앉았다. 빛나는 그 옆에 누워 있었다. 그들은 말이 없지만 서로의 온기로 하루를 이어갔다. 재호는 가끔 의자를 옮겨 그 옆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했다. 오랜 세월 동안 혼자였던 그의 집이 이제는 살아있는 호흡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문득 자신이 변했다는 걸 느꼈다. 예전 같았으면 뉴스의 비극에 분노하고 세상의 냉담함을 탓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사람은 세상을 바꾸기 전에 자기 안에 무관심부터 내려놔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하루는 천천히 흘러갔다. 저녁이 되면 그는 두 마리와 함께 근처 언덕길을 걸었다. 빛나는 새로운 냄새에 코를 들이대며 들떴고 소아는 여전히 주변을 살폈다. 그는 그들의 속도에 맞췄다. 걷는다는 행위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관계의 언어가 되었다. 어느 날 길 모퉁이에서 한 아이가 빛나에게 다가왔다. 아이는 손에 들고 있던 과자를 내밀었다. 빛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냄새를 맡았다. 소아는 순간 몸을 굳혔다. 재호는 발걸음을 멈췄다. 아이의 어머니가 다가와 아이를 부드럽게 데려갔다. 아이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 장면이 지나간 뒤 소아는 고개를 돌려 재호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묘하게 복잡했다. 두려움과 동시에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 눈빛을 잊지 못했다. 그것은 세상과 다시 마주하려는 의지였다. 그는 그날 밤 불을 끄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소아는 그의 발 옆에서 누워 있었다. 빛나는 잠에 들었고 방 안에는 숨소리만 남았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이 아이들은 살아남은 존재다. 하지만 나는 이제야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며칠 뒤 그는 소아와 빛나를 데리고 근처의 작은 해안길을 걸었다. 그곳은 조용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빛나는 모래 위에서 냄새를 맡았고 소아는 뒤에서 그를 지켜봤다. 재호는 잠시 멈춰 두 마리를 바라봤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다. 그는 과거를 떠올렸다. 한때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던 시간들, 도움을 청하지 못해 더 깊은 외로움에 빠졌던 날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이제는 누군가를 돌보며 자신이 다시 사람으로 서 있다는 걸 느꼈다. 그것이 구원이었다.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몇 줄을 적었다. 소아가 처음으로 내 손 냄새를 피하지 않았다. 빛나는 나를 보고 꼬리를 흔들었다. 두려움은 줄고 신뢰는 자란다. 생명은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란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었다. 소아는 점점 건강해졌고 빛나는 호기심이 많아졌다. 재호는 가끔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람들은 놀랐다. 타이어에 묶여있던 애들이라니 믿기지 않네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살려준 건 제가 아니라 이 도시의 조용한 비였을지도 모르죠. 그 말은 진심이었다. 그날의 비가 그 차가운 거리의 시간들이 이 만남을 만들어줬다고 믿었다. 삶은 그렇게 예기치 않게 이어진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빛나와 소아를 데리고 시장 근처의 공터에 들렀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빛나는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앞으로 걸었다. 소아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리고 잠시 후 천천히 빛나를 따라갔다. 그들의 걸음이 겹쳐질 때 재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 장면을 오래 바라봤다. 그들에게 세상은 아직 완전히 안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살아남은 존재들이 스스로 세상을 배워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재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둠이 내리기 전에 회색빛이 퍼져 있었다. 그 색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부드럽고 현실적이었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구원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날들 속에서 자란다는 것을. 그날 밤 그는 다시 그들에게 이름을 불렀다. 소아, 빛나. 두 마리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닮아 있었다. 그는 그 눈빛을 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구했구나. 그는 불을 끄고 조용히 앉았다. 세상의 소음은 여전했지만 그의 마음은 고요했다. 구름이 지나가고 바람이 스쳤다. 그 안에서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느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위에 따뜻한 시간이 쌓이면 결국 다른 모양의 힘이 된다는 것을. 그는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했다. 소아는 그의 발끝에 몸을 기대고 있었고 빛나는 어미 곁에서 잠이 들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다. 이제야 알겠다. 기다림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남재호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몇 가지 습관을 지키며 살았다. 아침에는 여전히 커피를 내리고 조용히 라디오를 켰다. 그러나 예전과 달라진 것은 이제 그 옆에 두 마리의 진돗개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소아와 빛나는 그에게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가족이었고 살아있음의 증거였다. 그날 아침도 그는 두 마리에게 밥을 주고 현관문을 열었다.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자 소아가 먼저 코를 들이댔다. 빛나는 그 뒤를 따라 나섰다. 이제 그들에게 산책은 일상이 되었다. 예전처럼 두려움에 몸을 웅크리지도 않았다. 대신 그들은 조용히 걸으며 냄새를 맡고 주변의 소리를 들었다. 재우는 그 옆을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는 종종 생각했다. 이 아이들은 나보다 훨씬 용감하다. 세상에 다시 발을 디딘다는 것은 인간에게도 동물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특히 상처를 겪은 존재에게는 더 그랬다. 하지만 소아와 빛나는 두려움을 딛고 앞으로 걸었다. 재호는 그들의 걸음을 보며 스스로도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날 오후 그는 두 마리와 함께 시장 쪽으로 향했다. 늘 지나던 길이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이제는 그들을 알아보는 이들이 생겼다. 어떤 상인은 그 진돗개들 아직 함께 있네요. 건강해 보여서 보기 좋아요. 라고 말했다. 재호는 미소를 지었다. 네, 이제는 제 가족입니다. 그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시장 앞을 지나가던 아이 하나가 빛나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빛나는 꼬리를 흔들며 천천히 다가갔다. 소아는 잠시 멈춰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예전 같았으면 불안하게 몸을 굳혔겠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아이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세상과 화해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듯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재호는 창문을 열고 의자에 앉았다. 두 마리는 그 옆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바람이 스며들고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렀다. 그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소아가 눈을 감았고 빛나가 어미의 턱 밑으로 파고들었다. 작은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고요함을 들었다. 며칠 뒤 그에게 낯선 전화가 걸려왔다. 보호센터에서였다. 남재호님, 혹시 두 마리의 상태를 점검하러 방문해도 괜찮을까요? 그는 흔쾌히 허락했다. 몇 시간 후 직원이 집을 방문했다. 소아와 빛나는 낯선 방문객을 경계했지만 금세 안정을 찾았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 돌보셨네요. 아이들 표정이 편하네요. 재호는 웃었다. 이 아이들이 저를 돌봐준 거죠. 직원이 떠난 뒤 그는 그 말을 곱씹었다. 자신이 돌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다. 이 두 존재가 그를 다시 사람답게 만든 것이었다. 그는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내고 아무 일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던 시절.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그는 다시 느끼고 있었다. 작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렸다. 그날 밤 그는 두 마리가 잠든 모습을 보며 조용히 일기를 썼다. 오늘 소아가 처음으로 내 손을 핥았다. 그 짧은 순간에 모든 세월이 녹았다. 빛나는 새끼였을 때보다 커졌고 눈빛이 맑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 대신 믿음이 있다. 나도 그렇게 변하고 싶다. 글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자 빛나가 잠에서 깨어 그에게 다가왔다. 꼬리를 흔들며 그의 무릎에 코를 갖다 댔다. 그는 손을 내밀어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 단순한 움직임 속에 서로의 마음이 닿았다. 아무 말이 필요 없었다. 며칠 후 그는 두 마리를 데리고 바닷가 쪽으로 향했다. 그곳은 목포에서도 조용한 지역이었다. 그는 그 길을 일부러 선택했다. 처음 그들을 발견했던 그날 이후 이 도시의 바다는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바닷바람이 불자 소아가 코를 들이대고 냄새를 맡았다. 빛나는 모래 위를 뛰었다. 재호는 천천히 그 뒤를 걸었다.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이 아이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현재였다. 그가 할 일은 그저 그들의 옆에서 함께 걷는 것이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매주 한 번씩 그곳을 찾았다. 빛나는 물가 근처를 뛰었고 소아는 조용히 모래 위에 앉았다. 그 장면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은 차분해졌다. 사람은 완벽히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그는 배웠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불을 켜지 않고 앉았다. 소아는 문가에 누워 있었고 빛나는 그의 옆에 기대 있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날 멈춰서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은 없었을 것이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한 사람의 선택이 두 생명을 살렸고 두 생명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었다. 그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소아와 빛나는 오늘도 잘 지냈다. 나도 잘 지냈다. 이게 전부다. 글씨가 삐뚤었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완전했다. 시간이 지나며 그는 이웃들과 더 자주 말을 나누게 되었다. 산책 중에 마주치는 사람들은 인사를 건넸다. 아이들은 빛나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소아는 이제 사람들의 손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루는 근처 공원에서 누군가 그에게 말했다. 이 진돗개들 참 단단해 보이네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많이 부서졌던 존재들이죠. 그런데 다시 이렇게 서 있어요. 상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인생 같네요. 그 말에 재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죠. 인생도 결국 다시 서는 일이니까요. 그날 밤 그는 두 마리와 함께 창가에 앉아 있었다. 빛나는 그의 발에 머리를 얹고 소아는 조용히 그 옆에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이름을 불렀다. 소아, 빛나. 두 마리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그는 세상이 얼마나 조용해질 수 있는지 알았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감사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너희 덕분에 나는 다시 사람으로 살고 있다. 그리고 그 말은 진심이었다. 밤이 깊어가자 그는 눈을 감았다. 창밖의 어둠은 깊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작은 불빛이 남아있었다. 그것은 오래전 거리에서 들었던 울음의 잔향이 이제는 희미한 노래처럼 변한 것이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제 괜찮다. 이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 남재호는 오랜만에 구조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직원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아와 빛나가 많이 안정됐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근처에서 열리는 반려동물 봉사 행사에 함께 참여하실 생각 있으세요?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대답했다. 좋아요. 한번 나가보죠. 며칠 뒤 그는 두 마리를 데리고 행사장에 도착했다. 처음엔 조금 어색했다.
사람들은 반가운 표정으로 다가왔고 아이들은 빛나를 보며 웃었다. 소아는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주변의 따뜻한 분위기에 천천히 마음을 열었다. 재호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도 삶은 계속된다. 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빛나는 피곤한 듯 조용히 뒷좌석에 누워 있었다. 소아는 창문 밖을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재호는 마음이 뭉클해졌다. 처음 만났던 그날 타이어에 묶여있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울음이 지금의 평온함으로 바뀌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그는 알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현관문을 열었다. 두 마리가 익숙한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섰다. 빛나는 바닥에 놓인 장난감을 물어다 그의 발치에 두었다. 소아는 그 옆에서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봤다. 재호는 천천히 몸을 숙였다. 잘했어. 이제 정말 괜찮구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다. 며칠 뒤 그는 근처에 사는 한 노부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혹시 산책할 때 같이 걸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진돗개를 키웠는데 보고 싶네요. 재호는 흔쾌히 수락했다. 다음 날 4명의 발자국이 나란히 골목길을 걸었다. 노부부는 소아와 빛나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아이들은 표정이 참 고요하네요. 아마 좋은 주인을 만났기 때문일 거예요. 그 말에 재호는 웃었다. 저도 그 아이들 덕분에 이렇게 버티는 겁니다. 그날 이후 그는 이웃들과 더 자주 말을 섞었다. 가끔은 빛나가 아이들과 놀았고 소아는 마당 한켠에서 햇살을 즐겼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면 인사를 건넸다. 오늘도 산책이에요? 네, 매일 하는 일과죠. 이런 짧은 대화가 그의 하루를 채웠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그는 따뜻한 담요를 준비했다. 소아는 그 위에서 잠이 들었고 빛나는 그 옆에 몸을 말았다. 재호는 그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 조용한 평화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사람들은 모를 거야. 어느 날 그는 구조센터 직원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당신이 구조한 2 생명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멈춤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편지를 접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이렇게 멀리 퍼질 줄은 몰랐다. 며칠 후 그는 소아와 빛나를 데리고 바닷가 근처로 나갔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렸고 공기는 차가웠지만 맑았다. 빛나는 모래 위를 뛰어다녔고 소아는 천천히 걸으며 발자국을 남겼다. 재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바다의 끝에서 햇빛이 비추는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제 이 아이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 역시 그렇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자 빛나가 그의 발 옆에 앉았다. 소아는 그 옆에서 눈을 감았다. 재호는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오래전 자신이 놓친 것들을 떠올렸다. 너무 많은 시간 동안 그는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았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거리 속에서 다시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받아준 것은 사람이 아니라 2 생명이었다. 그는 불을 끄고 조용히 속삭였다. 고맙다. 그 말은 아주 작았지만 소아가 귀를 움직였다. 빛나는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다. 그 단순한 반응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복잡했지만 이 작은 집 안에서는 모든 것이 충분했다. 봄이 올 무렵 그는 다시 구조센터를 찾았다. 벽에는 다양한 사진이 걸려 있었다. 구조된 동물들과 새로운 가족들의 모습이었다. 한 직원이 다가와 물었다. 잘 지내시죠? 소아랑 빛나는 요즘은 어때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젠 제 인생의 일부죠. 덕분에 하루가 조용히 흘러갑니다. 직원은 말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예요. 조용한 하루를 만드는 일. 센터를 나서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바람이 불었고 눈부신 빛이 구름 사이로 새어나왔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내가 멈춰서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겠지. 그리고 그 생각은 확신으로 변했다. 집에 돌아오자 2 마리가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꼬리가 천천히 흔들렸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이젠 기다림이 익숙해졌구나. 소아는 그의 손에 얼굴을 비겼고 빛나는 그 옆에서 작은 소리를 냈다. 그 순간 그는 다시 한번 느꼈다. 사랑은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기다림 속에 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지자 그는 조용히 일기장을 펼쳤다. 펜을 들고 몇 줄을 적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온기가 자란다.
두려움이 남아있어도 괜찮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그는 펜을 내려놓고 손을 깍지 낀 채 눈을 감았다.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빛나가 그의 발 아래에 머리를 얹고 소아는 그 옆에 누웠다. 그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따뜻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다. 그러나 누군가의 손이 단 한 번 멈춘다면 그 차가움은 잠시라도 녹을 수 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다. 그의 꿈속에서 소아와 빛나는 함께 걷고 있었다. 더 이상 타이어도 줄도 없었다. 그들은 자유로웠고 세상은 조용했다. 그 장면이 사라질 때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마지막 생각은 단순했다. 멈춰주는 마음 하나가 세상을 조금은 덜 외롭게 만든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생명을 외면하지 않고 멈춰서는 마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차갑지만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 하나가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작은 교훈입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구조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연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를 믿는 마음은 끝내 길을 찾아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런 순간들을 발견하고 지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 마음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셨다면 그 마음을 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낀 점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